어디까지 나와요 근데? 여기? 여기까지 나와요. 여기까지 나와요? 네. 근데 계속 여기 손 꼼지락거리고 있었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럼 다행이다. 편집 잘해줘. 그 교정 콘텐츠의 댓글 네. 질문들을 저희가 좀 취합을 해봤어요. 부분 교정 얘기도 좀 해달라고? 근데 뭐 부작용이나 효과 같은 거.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10년 전, 20년 전 이렇게 정통 교정에서 처음에 부분 교정이란 말이 나왔을 때 굉장히 부분 교정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들이 많았어요. 부분 교정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제 어떤 몇 개의 치아만 움직여가지고 이제 교정을 한다는 건데, 정통적인 교정 치료에서 보면은 부분 교정은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교정이라는 게 단순히 모양을 예쁘게 하는 게 아니라 구강 기능을 개선하는 게 목적인데, 근데 부분 교정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기능적인 거는 약간 접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윗니가 많이 나와 있는데 좀 삐뚤어. 아랫니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인데도 윗니를 좀 펴달라, 거기만. 윗니를 좀 넣어야 되는 건데 피면은 예뻐지긴 하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위에 앞니하고 아래 앞니 차이가 더 벌어지는 거니까 기능상에서는 그게 이제 손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부분 교정이 안 좋은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걸 못하는 분들에게는 차선책으로도 그냥 부분 교정, 앞에 삐뚤 거를 좀 피는 수준, 벌어졌는데 모으는 수준의 부분 교정은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치료의 한 파트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분 교정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교정을 하는데 약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치아를 몇 개만 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빨리 끝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받으시면 큰 차이는 없어요. 다음 질문은 이제 임플란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치아가 누워서 교정을 먼저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임플란트 전에 교정을 꼭 해야 하나요? 제가 부분 교정에 말씀드렸던 가장 좋고 많은 예가 저런 거예요. 맞습니다. 치아가 하나가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치아가 쓰러져서 임플란트 할 공간이 없는 경우, 교정을 먼저 하셔야지만 임플란트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양옆에 있는 치아도 건강을 회복하고 빠진 치아도 임플란트가 되니까 아주 좋은 치료가 될 수 있어서 꼭 교정 치료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치아가 보통 위에가 뚱뚱하고 아래가 이렇게 좁거든요. 치아들이 바로 서 있어야 기능하기도 좋고 음식도 덜 끼고 문제가 없는데, 쓰러져 버리면 어쩔 수 없이 이를 깎아야 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옆에 치아의 건강을 살려주는데도 교정을 하는 게 훨씬 더 치아를 오래 쓰는데 좋겠죠. 그 다음 질문은 치아 뿌리가 남들보다 짧다는데 교정하면 흔들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교정해도 괜찮나요? 그런 분들이 실은 부분 교정을 하는 옵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니만 조금 가지런하게 펴고 중장년층 교정이 요즘 많이들 하시거든요. 왜냐면 이제 에이징에 따라서 이들이 점점 삐뚤삐뚤해지거든요. 뿌리가 짧은 거랑 결국 잇몸이 안 좋은 거랑 효과는 비슷하거든요. 왜냐면 뿌리가 짧아도 잇몸뼈에 이가 얕게 신겨 있을 거고, 잇몸뼈가 없어서 치아 뿌리가 조금만 신겨 있어도 이가 약한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부분 교정이나 이런 걸로, 그러니까 치아 이동의 범위를 최소로 하는 게 좋습니다. 뿌리가 짧으면 일단 우리는 좀 긴장하죠, 그죠? 그렇죠. 우선 긴장하죠. 네네네. 왜냐면 교정력에 의해서 뿌리가 짧아지는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메커니즘이거든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치아 이동하는 메커니즘. 그러면 교정력을 최소로, 그러니까 교정 범위도, 치아 이동 범위도 최소로. 교정이 안 될 정도로 짧은 사람도 보신 적 있어요? 가끔 있어요. 전신적인 질환 때문에 그런 분들도 하고, 그게, 그다음에 교정을 맞아요. 재교정하는 분들 중에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뭐 어렸을 때 다쳐서 이제 다시 이제 식립을 하는 경우에 재신입하는 경우. 뭐 이제 부작용으로 이제 뼈가 늘어붙는데 유착이 올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치아가 짧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교정을 하게 되면 이거는 진짜 빠질 수도 있다고 하고 동의가 이루어지면 하고, 얘는 빠진 적은 없지만 그 정도로 짧으면 그죠? 긴장하죠. 저희 비발치 교정하면서 사랑니가 문제가 생겼을 때도 비발치가 가능한가요? 보통 이제 비발치 교정하는 경우에는 사랑니를 빼는 경우가 많아요. 비발치라고 해서 다 발치를 하나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비발치 교정이라는 거는 이제 송호치를 빼지 않고 전체 치아를 이제 움직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움직일 때는 이제 뒤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대부분.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랑니는 많이 발치를 해야 되는데 주위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앞에 치아에 뭐 충치 유발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발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송호치를 살리고 사랑니를 발치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 그런 경우에는 사랑니는 아까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TMJ가 문제가 있으면 치아 교정 못하나요?
어떤 것부터 치료하면 좋을까요? 원칙적으로 이제 턱관절에 문제가 있으면 턱관절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교정 치료를 하는 게 우선이에요. 심한 경우라지만 이제 턱관절에 문제가 있으면은 개방기업도 올 수 있고 비대칭도 올 수 있고 하거든요. 턱관절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받으면 그런 상태가 안정이 된 다음에 교정으로 넘어가야죠. 네, 출산 후 6개월이 지났대요. 언제부터 교정 가능한가요? 하는데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럼 저희가 특별히 무슨 약을 쓰지도 않고 저희가 어머님들이 바빠서 못해요. 출산하시고 이어서 교정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출산 때문에 본인 몸 추스리는 거 외에 교정 치료를 늦춰야 될 이유는 없어요. 한 달 지나면 다 오시던데?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임신 중에도 가능한 거예요? 그럼요. 대신 임신 때는 잇몸이 되게 잘 붓거든요. 그러면서 관리만 더 잘해주는 게. 그렇죠. 네. 잇몸이 붓는 건 좀 있죠. 해보셨어요? 임산부 교정도? 많이 해요. 임산부가? 아니, 임산부가 와서 교정을 하겠다고 오는 사람은 없죠. 교정 중에 어느 정도 됐는데 결혼을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임신하는 경우가 있죠. 임신을 하고 교정하겠습니다 오진 않죠. 보통은 안 그렇죠. 그리고 인생에 또 교정이 임신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많이 오면은 받아주실 거예요? 임신 초기에 아무래도 엑스레이 그렇지. 같은 거에 민감하셔서 근데 저희가 검사로 진단하려면 검사 진단으로 때문에 되겠구나. 그렇죠. 엑스레이가 꼭 필수니까. 네. 다음 질문은 아랫니가 선천적으로 4개가 아닌 3개인 케이스는 어떻게 교정을 해야 하나요? 실은 3년치가 교정하기 제일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예요. 사람의 골격 형태와 치아 사이즈와 이런 걸 고려해서 치료 방법이 되게 다양해요. 선천적으로 이가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있어요. 특히 아랫니가. 네. 아랫니가 없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교정 치료를 하게 되면 보통 윗니 4개랑 아랫니 4개랑 그게 적정 비율이 있어요. 보통 4대3 정도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아래 이가 하나가 없으면은 비율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죠? 뭐 4대 2.5, 4대 2.2 그러면 윗니가 나올 수밖에 없다. 아랫니보다. 아랫니 대비해서. 아랫니 대비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래서 옵션이 하나, 이를 뺀다. 돌출이다. 그럼 위에도 어차피 뺄 케이스라면 아래가 하나가 없으니까 하나를 더 뽑아가지고 위에 뺀 거하고 아래 뺀 거하고 수가 같으니까 좌우대칭이 맞죠. 보통 발치 교정은 위에 2개, 아래 2개를 빼는 걸 발치 교정이라고 하거든요. 위에는 작업니 2개 빼고 아래는 작업니 하나 빼고 하나 모자라니까 그걸로 그 하나를 뺐다 치면 위에 비율을 맞출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를 뺄 필요가 없어. 이를 뺄 필요가 없는데 치아가 하나가 없으니까 도저히 교합이 안 맞아요. 그러면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다 임플란트를 해요. 아래가 작으면 골격은 바른데 윗니가 앞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다시 아랫니에 공간을 만들어줘서 위아래 이를 딱 맞게끔 해주는 게 두 번째 옵션. 또 세 번째 옵션은 뭐냐면 위에 치아를 조금 사이즈를 줄이고 아래는 치아 각도를 조절하거나 해서 정상 범죄에 들어오면은 아래 3전치를 가지고 또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고. 이가 좀 클 경우. 그 세 가지는 그 사람이 어떤 교합 상태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세 가지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위턱 아래턱의 위치하고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위턱 아래턱이 정상적인 위치다. 뼈가 올바른 위치에 있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정도가 정상 교합일 때 턱이 누가 설명한 게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둘 다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둘 다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게 이거 재밌게 쓰라고 내가 물어본 건 일부러. 시세만 너무 박원장 진- 뭐 이렇게. 자막으로 넣을게요. 시세만을 박원장 이렇게 막. 눈치 너무 진지했어. 눈치 지금. 보는 유원장. 너무 지금 진지했어. 너무 진지했어, 너무 너무 진지했어. 파고들었어. 너무 아카데믹했어.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잖아. 영상 재생이 원하지 않아.